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2021년부터 개편되는 커마 1급 엑셀 A형 샘플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오피스 2010에서 오피스 2016으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엑셀 2016 버전으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 시험이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개편 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변경 전, 변경 후인데요. 문제 1번부터 해서 문제 4번까지를 이제 하나의 표로 좀 요약된 상태이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세부 사항으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개편 전에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10점이었고요. 고급 필터 5점, 조건부 서식 5점,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통합문서 보호에서 5점, 총 2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개편이 되고 난 후부터는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10점짜리가 현재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급 필터 5점과 조건부 서식 5점,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에 통합문서 보호 5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15점 구성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가 삭제가 되면서 이 10점짜리는 없어졌지만은 문제 3번에 피벗 테이블을 제작을 할 때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제작하게끔 출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점짜리의 배점은 없지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뒤에 문제 3번을 푸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에 대한 이제 계산자고 함수 문제인데요. 여기는 크게 뭐 개편 사항은 없는데 이제 함수에서 days360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1년을 360일로 보고 날짜와 날짜 사이가 며칠이 있는지 그 간격을 구해주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가 빠지고 일반 days 함수로 지금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year frank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함수인데 그 함수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n이라는 함수도 삭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쪽을 조금 많이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rank 함수 대신에 rank.eq, 그 다음에 rank.avg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출제를 하는데요. 이제 rank.eq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점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공동 순위가 나오게끔 구해주는 게 rank.eq고요. rank.avg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등과 2등이 있으면 이 중간 등수 1.52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순위를 구하겠다, 이런 식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많이 개편이 됐고요. 그 다음에 min_a라는 함수가 또 신규로 등장을 했어요. 기존에 max_a 함수도 우리가 출제 범위였었는데요. 더불어 min_a까지가 현재 이제 신규 출제 범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적인 나머지 그 계산 작업에 대해서는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보게 되면 이제 분석 작업인데요. 변경 전에는 피벗 테이블 10점, 그리고 이 매크로, 즉 목표값 찾기라던가 아니면 뭐 데이터 도구, 뭐 부분합이나 뭐 통합 같은 걸 이용을 해서 5점씩 해서 두 문제 총 20점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서 피벗 테이블 10점은 고정 출제를 합니다. 대신에 그 액세스 파일, 그 db를 불러오는 거랑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실 수 있어요. csv라는 파일을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게끔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문제 1번 설명을 드렸지만 10점이라는 배점은 없어졌지만 반드시 우리가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알아야지만 뒤에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푸실 때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많이 바뀐 게 지금 매크로 요 자체가 지금 여기가 분석작에서는 사라지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새로 생겼고 그 더불어 자동 필터랑 같이 나오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한 세트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샘플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 세트가 있고 또 하나의 한 세트는
중복된 항목 제거랑 부분합이 같이 섞여서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이 부분합이 매크로로 들어갔지만은 이제 개편이 되게 되면서 아예 매크로랑 이게 중첩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별개의 문제로 따로 여러분들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도 저희 이제 이기적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쪽 분석 작업에서는 텍스트 나누기라던가 조건부 서식, 선생님 앞에서 조건부 서식 나왔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수식을 쓰는 게 아니라 셀 강조 규칙, 그 다음에 상위 하위 규칙, 이런 식의 형태를 출제를 해서 총 20점으로 구성이 되게끔 이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컴활 필기에서도 좀 출제가 됐던 범위이기도 하고, 또 이 컴활 시험을 준비하시기 전에 ITQ 엑셀을 해보신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조금 친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여러분들 컴활을 준비하거나 뭐 ITQ를 준비하셨거나 보면 자동 필터라는 기능은 한 번씩 다 써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 같은 경우는 요건 예전에 ITQ가 예전에도 이제 개편이 됐었는데, ITQ도 예전에 개편되기 전에 중복된 항목 제거가 가끔씩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이제 컴활로 이제 다시 이제 출제를 하는 형태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라도 ITQ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컴활 하실 때 조금 더 낯이 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에 문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4번은 기타 작업이고요. 변경 전에는 차트가 각각 2점씩 해서 5문제 1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됐고, 프로시저 부분이 있죠. 자, 5점씩 해서 3문제 15점 만점, 총 2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개편이 되게 되면서 차트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크로가 단독으로 하나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5점씩 두 문제로 10점 만점으로 구성을 하게끔 출제를 했고요. 프로시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변동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이 전체 구성도 조금 변동이 있어요. 전에는 25점 구성이지만 현재는 35점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매크로 단독 문제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바뀌었는데요. 이 매크로 단독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좀 셀 서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 샘플 문제로 좀 풀어드렸지만은 이 셀 서식에 있어서 조금 깊숙하게 컴활 2급 실기에 있는 셀 서식보다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셀 서식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공부를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지금 이제 개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연계 이제 샘플 소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험지 앞면입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기본 작업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V3부터 V4 영역에다 입력을 하는 건데요. 읽어보면 이 B3부터 T31, 그러니까 B3부터 T31이면 이 표 전체입니다. 이 표 전체에 대해서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6월 9일이 빈셀인 행에 대해서 학년, 반, 이름, 6월 9 출석수 열만 순서대로 표시를 해라 하면서 조건은 V3부터 V4에 입력을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조건 V3에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이 조건식 자체가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필드명이 기존에 우리가 썼던 이 표현의 필드명과 같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즉 학년 쓰면 안 되고 반 쓰면 안 되고 이름 쓰면 안 되고 이 날짜들에 해당하는 필드들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많이 쓰는 필드명으로 쓰는 게요, 조건으로 해서 많이 씁니다. 조건. 아니면 이 칸을 비우고 V4부터 쓴다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조건으로 써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OR 조건이기 때문에 OR을 먼저 볼게요. 는 OR하고 탭 치게 되면 열리고요. 자, 우리는 뭐가 출석 수가 라고 합니다. 그럼 T4셀이 그 다음에 얘가 열 고정시켜야 되겠죠. F4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얘가 작대요. 뭐보다? 중간값보다.
미디안보다 괄호 열고 우리는 전체적인 거죠. 출석수 다 잡아주고 F4 괄호 닫고 그 다음 컴마 두 번째 조건은 6월 9일이 빈 셀이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is blank 비어있냐라는 뜻입니다. 뭐가 6월 9일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S4 셀이죠. S4 해놓고 F4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열고정 시켜주셔야 됩니다. 괄호 닫고 닫고죠. 그래서 엔터 치게 되면 여기서 first라고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는 얘네들만 걸러줄 겁니다. 학년, 반, 이름,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6월 9 출석수 컨트롤 C 복사 결과는 X3에다가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놓고요. 걸러야 되겠죠? 원래 있던 표 아무데나 하나 커서 잡아놓고 데이터에 고급 눌러주고요. 표 전체가 다 잡힐 거고 자 조건 범위 우리는 여기서는 V3부터 V4죠. 그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는 X3부터 해서 나머지 범위들 쫙 잡아주면 됩니다. 확인하시게 되면은 요게 결과값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면 조건부 서식인데요. 이 같은 기본 작업 1시트에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E3부터 S31까지입니다. 그럼 쫙 내렸을 때 여기까지 범위요. 이 범위에 대해서 해당 열번호가 홀수이면서 또 이 범위가 E3부터 S3 그러니까 이 라인이 중에서 그 월 중에서도 홀수인 열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은 수식을 쓸 거고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한 개 규칙만 쓰라 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E3부터 S31까지의 범위를 잡아 놓고요.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규칙 수식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 보면 뭐뭐 이면서니까 AND 조건이죠. 저는 AND 가로 열고 자, 뭐가 홀수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is odd 홀수냐 괄호 열고 뭐가 해당하는 열이 컬륨이 괄호 열고 그 다음 우리는 얘네가 E3죠. 그래서 F4 한 번만 하게 되면 이렇게 행고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로로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는 내려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행고정을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닫고죠. 닫고 닫고 컴마 그 다음은 다시 is odd 홀수냐 괄호 열고 뭐가 해당하는 월이 months 괄호 열고 우리는 이 3가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올 필요는 없죠. 가로로는 찾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행고정만 시키면 되죠. 2달러3 괄호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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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우리는 서식을 채우기 표준색 노랑 적용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열번호가 홀수이면서 또 해당하는 월도 홀수죠. 지금 보면 다 3월달, 5월달 나오죠. 4월달이나 6월달이 나오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애초에 이 열번호 자체가 여기는 짝수예요. 그러니까 짝수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열번호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A열이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1, 2, 3, 4 여기 5죠. 그 다음에 7, 9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죠. 근데 애초에 4월달 자체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요. 짝수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시트로 넘어갈 거고요. 자, 통화 문서를 우리가 이제 보호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해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E4부터 그 다음에 T31까지 요만큼을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대요. 이 상태에서 셀 서식이죠. 컨트롤 숫자 1번 셀 서식이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보호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과
숨기기를 적용하시면 되고 확인. 그 다음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래요. 그래서 얘는 이 검토해 보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에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합니다. 그 시트 보호 해제 아무나 입력 안하죠.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작업 이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를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단에 보면 페이지 나누기 보기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의 설정. 그 다음에 P3부터 T3100만 1페이지를 인쇄되도록 하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30까지에서 선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을 끝에까지 당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을 끝에까지 당겨 주게 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지금 한 겁니다. 구분선 자체를요. 자, 다음 이제 계산 작업 함수로 넘어갈게요. 계산 작업 넘어가시면, 자, 첫 번째 표 1의 코드와 표 2의 코드를 이용해서 구분, 하이픈, 성별 이런 형태를 표시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과 성별은 표 2번을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 2에서 찾아서 이쪽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vlookup이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문자랑 문자끼리를 이제 연결해 줄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우리가 %로 뭔가를 연결을 시키는 건데, 얘는 이제 함수로 연결을 시킬 때도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시에 보면은 뭐 기본형, 하이픈, 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이픈을 보통 이제 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는 이어준 함수 concatenate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vlookup으로 값을 찾아야죠. 그래서 vlookup 괄호 열고 룩업별로 뭘 찾냐, 코드를 찾아야 일단 구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코드 C4를 찾겠다. 콤마 테이블 어레이 어디로? 우리는 K5부터 M8까지를 F4 절대삼수 해줘야 되죠. 컴마 가로로 몇 번째냐, 여기서는 1, 2, 3 중에서 9번은 두 번째 있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컴마 정확하게 찾겠다. first가 숫자 0이랑 똑같습니다.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컴마 텍스트 2, 두 번째 텍스트를 뭘 이을 거냐라는 건데, 우리는 하이픈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 하이픈 큰 따옴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컴마. 자,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우리는 다시 한번 성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vlookup이나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놓고, 우리가 바꿔야 될 식은 세 번째라고 하시면 돼요. 성별. 그리고 마지막에 괄호 하나 더 닫으면 되죠.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기본형 하이픈 남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따닥 하면은 나머지 것들도 밑에까지 쫙 다 복사가 되겠죠. 식을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메모장으로 옮겨 적을 겁니다. 요게 우리가 1번 답에 대한 함수 식입니다. 1번 답. 그 다음에 2번 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가입 나이 코드, 그러니까 표 1에 가입 나이가 있죠. 얘랑 그 다음에 표 3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입 금액을 표현해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은 코드와 가입 나이로 표를 참조라 되어 있고, 인덱스 매치를 써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이 E4 셀에다가 는 인덱스를 먼저 쓰고요. 괄호 열고, 자, array가 범위란 뜻이죠. 범위를 어딜 잡아야 되냐를 묻고 있는 건데, 가입 금액을 구하려면 요 표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L13셀부터 해가지고 S16까지 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가입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전체를 다 잡아주고 F4 절대참조를 시키고요. 컴마 로우 넘버, 세로로 몇 번째냐라는 건데, 여기서 해당하는 것을 세로로 몇 번째냐는 걸 찾으려면은 매치 함수로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죠. 매치 괄호 열고
룩업별로 뭘 찾냐? 코드를 찾아야죠. 컴마 룩업 어레이 어디에서 찾을 거냐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 있는 표를 찾아야죠. BM부터 SM, BW, SW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맞죠. F4 고정하고요. 컴마 정확히 찾겠죠. 0 괄호 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찾을 거는 이 코드를 옆에 있는 요 표에 얘네들과 비교해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로로 몇 번째인지 BM이면 첫 번째, SM이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찾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다시 뒤로 컴마 컬럼 넘버 가로로 몇 번째냐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가로로 찾을 거는요 가입 나이를 찾아야 돼요. B4를 찾아서 어디랑 옆에 있는 요 얘네들 나이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매치 함수가 들어가서 매치 괄호 열고 룩업별로 뭘 찾는다? B4 가입날을 찾겠다. 컴마 룩업 어레이 어디로부터? 옆에 있는 표에 L11부터 S11까지 중에서 F4 고정. 그럼 컴마 우리가 여기선 정확히 찾는 게 아니라 숫자가 0, 10, 20, 30 숫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름차순에서 뭔가 근사치를 찾을 때는 매치 함수는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 하게 되면은 13,200원이라 나오죠. 그래서 최후견을 내리면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메모장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3번은 가입 나이와 그 표 1의 가입 나이랑 표 4의 나이를 이용해서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표 4에 즉 여기에다가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는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로 뒤에 명자를 추가해서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미가입으로 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시에 보면 0일 때가 미가입이고 7이면 07명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퀀시라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라는 자체는 이 표 전체를 구할 칸을 한 칸만 잡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잡은 상태로 이 프리퀀시가 이제 빈도수 구하는 거인데요. 처음에 는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함수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 텍스트 함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셀 서식을 조금 지정해 준다라고 조금 표현하면 맞을 듯해요. 그래서 나중에 포맷 텍스트 여기서 할 때 이쪽에다가 우리가 뭐 평소에 썼던 뭐 샵 콤마 뭐 샵샵 0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서식 코드를 여기다 지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 자체는 보통 그런 역할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텍스트 괄호 열고 그 다음 프리퀀시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어레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 어레이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있는 셀들이에요. 그래서 B4부터 B39까지. 그래서 저는 이거 잡을 때 B4 잡아놓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전체가 다 잡힙니다. 그래서 F4로 고정하고요. 컴마 빈스 어레이. 이거를 어디랑 비교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L21부터 해가지고 L27까지 여기랑 우리가 비교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대점자합니다. F4. 그다음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자 얘가 컴마 포맷 텍스트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서식을 줄 거냐면요.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0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포맷 텍스트 할 때는 큰 따옴표 자, 그 0명일 때 그거를 우리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괄호가 한번 감싸지셔야 됩니다. 대괄호 0보다 크다 대괄호 그럴 때는 우리는 0명 명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짓고요.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미가입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가입 큰 따옴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자, 괄호 닫고 배열 수식일 때는 그냥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엔터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식을 요렇게 메모장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하게 되면은 이 B4부터 B39 그 해당하는 그 나이대는 다시 여기 범위랑 내가 비교를 하겠다라는 소리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0보다 클 때는 두 자리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00명이고요. 세미콜론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true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세미콜론을 구분해서 그 뒤에가 false 자리예요. 아니면 false면 우리는 미가입으로 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이제 if 함수로 이제 true, false를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도 조건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 자, 이제 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입 나이 코드 가입 기간을 표 1에서 이용을 조금 한대요. 여기서. 그 다음에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표 5에 구하라고 합니다. 요 칸에요. 그래서 오류를 발생하면은 공백으로 표시를 하고요. average, if error 3개 함수를 써서 배열 수식을 만들라 라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 우리가 적혀야 되는 함수는 if error부터 먼저 들어가죠. if error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배열이기 때문에 average 괄호 열고, if 괄호 엽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한 번 더 괄호를 열지 말지는 조건 개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많은 코드들과는 같냐, 뭐랑 이 밑에 있는 이 표랑 같냐를 먼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건 하나고요. 그 다음 조건 두 번째는 이 많은 가입 나이랑 그 다음에 크다, 뭐보다 크냐면은 이상, 뭐보다 이 나이보다 이상이냐를 또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건 두 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많은 가입 나이 중에서 그 다음 미만이냐, 뭐보다 여기 있는 것들과 미만이냐, 이렇게 해서 총 조건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묶을 때 괄호 열고 조건 1 괄호 닫고 AND 조건일 때는 곱하기를 묶죠. 다시 괄호 열고 조건 2 괄호 닫고 다시 곱하기 괄호 열고 조건 3 괄호 닫고, 이런 식의 패턴이기 때문에 총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은 앞에서 한 번 더 여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if 괄호 열고 또 한 번 열어 가지고요. 많은 코드 C4부터 C39.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크 눌러놓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 누른 겁니다. F4 고정은 누구랑 같냐? 이 코드들과 같냐? 그 얘는 세로로는 내려와야 되지만은 가로로는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열고정 시켜주면 됩니다. F4 1번, 2번, 3번 열고정 시키고요. 괄호 닫고, 여기까지가 조건 1이고요. 다시 곱하기 AND 조건이기 때문에 괄호 열고, 조건 두 번째는 많은 나이 중에서 B4부터 B39 중에 F4 자, 이상이다, 뭐보다 얘보다 P20셀보다 F4 1번, 2번. 얘는 세로로는 내려올 필요가 없고 가로로는 가야죠. 그러니까 B$20이 맞죠. 괄호 닫고 다시 한번 곱하기 괄호 열고, 많은 가입 나이 중에 B4부터 B39 중에 F4 미만이다, 뭐보다 P21셀보다 F4 1번, 2번.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올 필요는 없고 가로로는 가야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에서 조건 3입니다. 괄호 닫고, 그래서 컴마 true면 뭐 할 거냐 라는 겁니다. true면 우리는 가입 기간에 지금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평균 가입 기간을. 그러니까 여기 셀로 얘기하면 평균 가입 기간이면요, 여기 F4셀부터 F39셀까지가 되고요. F4 고정해주고, 그 다음 여기까지 해서 괄호를 닫죠. 그리고 한 번 더 닫고, 컴마 오류가 생기면 문제에서 공백으로 표현하겠대요. 그럼 다음표 2번.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배열이기 때문에 얘는 마감을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7.33 나오고요. 채우견들 땡기고
땡기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내가 정확하게 답이 잘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답을 제가 메모장으로 또 옮겨 놓겠습니다. 자, 얘가 4번 답입니다. 식이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끊을 건데요. 여기서 한번 끊어서 이렇게 좀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자, 5번 함수입니다. 그래서 5번은 지금 문제를 보니까 함수를 직접 만들게끔 하네요.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왔고요. 자, 가입 상태를 구합니다. 그래서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 그 다음에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인 경우 중에서 미납기간이 0이면 정상, 미납기간이 2초가면 휴면보험, 그 외에는 미납기간과 개월 미납을 연결해가지고 표현해봐라 합니다. if문스라고 하고 연산자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함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요, 전 단축키로 좀 하는데, 처음에는 Alt F11번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비주얼 베이직을 띄우는 창이에요. 자, Alt F11, 그 다음에 여기서 쓰면은, 이 다음에는 Alt IM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로로는 삽입에 모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삽입의 모듈과 똑같습니다. Alt IM 하면은 이런 창이 켜지죠. 그래 놓고 이제 여기 문제지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제 타이핑 해주시면 돼요. 영어로 publics function fn 가입 상태 괄호 열고 가입 기간 콤마 미납 기간 괄호 닫고 엔터.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선은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if 만약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then 우리는 fn 가입 상태라는 것을 해지를 예상하겠다. 그 다음에 else 아니면 그 다음에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 중에서 미납 기간이 0이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낚시말이 있어요. 이 말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 중에서 이 말은 솔직히 볼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바로 미납 기간이 0이면 정상, 그 다음에 2초가면 휴면보험, 그 외에는 미납 기간과 개월 미납만 연결해서 표시한다. 이 말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 더 문제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else 아니면 우리는 if 미납 기간이 는 0일 때 then fn 가입 상태는 정상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else if 그 다음에 미납 기간이 2가 초과가 되면요 then fn 가입 상태는 큰 따옴표 휴면 보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else 아니면 우리는 fn 가입 상태라는 것은 는 미납 기간과 그 다음에 개월 미납을 연결시켜야 돼요. 지금 미납 기간과 n% 큰 따옴표 개월 미납을 연결시킬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and if 한 번 더 and if 요렇게요. 그래서 요거에 지금 문제를 풀면은 요렇게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요거 창 닫아 주시고, 자, 가입 상태에 있는 데다가 는 fn 가입 상태 이미 함수가 잡힐 겁니다. 자, 우리가 인수로 채택한 거는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이죠. 그래서 가입 기간 f4셀 컴마 미납 기간 g4셀 엔터. 그럼 바로 처음에 휴면보험이라 나오고요. 채용인들 땡기면은 요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함수까지를 마무리 지었고요. 자, 넘어가서 분석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이 이제 예전에 오피스 2010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 표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한번 외부 데이터를 끌고 와서 작업을 하게끔 이제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피벗 테이블이 A3부터 스타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A3에다 눌러놓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피벗 테이블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하고 연결 선택에서 여기서 더 찾아보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C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내 PC에 C 드라이브에 OA라는 폴더에 보시면 출석부 관리라고 있어요. CSV 파일입니다. 열고요. 자, 그 다음에 구분교로 분리됨이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 탭이 아니라 쉼표에다가 체크하시고요. 다음 학년 반 성별 이름 출석수만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번호가 필요 없어요. 열 가져오지 않은 학년 반 그 다음에 이름 성별까지 필요하고요. 이 사이가 필요 없어요. 3월 가져오지 않고 4월도 가져오지 않고 5월도 가져오지 않고 6월도 가져오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되셔야 됩니다.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까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요거죠. 그리고 확인.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이렇게 열려지고요. 자, 다음 배열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성별 보시면 남녀가 가로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있죠. 그래서 성별이 열 방향으로 당기시면 되고요. 자, 학년 1, 2, 3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은 행방향. 그 다음에 반, 사랑반, 화평반 이것도 반도 행방향. 다음 값에다가는 출석수. 그 다음에 학생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 필드는 개수로 계산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름도 값수를 일단 당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배열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하래요.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출석수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의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소수자리로 지금 표현을 하래요. 소수자리 0. 그래서 지금 합계 출석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평균을 좀 바꿀 겁니다. 더블 클릭 따닥 해주시고 평균으로 바꾸시면 되고 표시 형식의 숫자 범주에서 소수 제로 확인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 이름이 아니라 학생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글자를 학생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이름 바뀌죠. 그 다음에 빈 셀은 별로 표시할 겁니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서 빈 셀은 별로 표시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확인. 그랬을 때 이 결과랑 지금 비교를 한 번씩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반 이때 뭐 10, 8, 11, 13, 10, 7, 7, 13, 11, 10, 8, 10, 10, 11, 10, 뭐 10, 45, 7, 35, 9, 80.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지금 잘 풀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분석작 2번으로 볼게요. 자, 2번 보게 되면은 시트 넘어가서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1에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한 행을 삭제하래요. 그래서 이것은 표 안쪽에 아무 데 잡아놓고요. 데이터 탭에 보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해서 있어요. 눌러주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것이 모두 선택 취소해 놓고 성명과 성별과 생년월일 요 세 개가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지우겠다 소리예요. 그래서 확인하게 되면은 한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서 제거됐다 나오고요. 다음 부분합 기능을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 반을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고요. 그럼 반 눌러서 데이터에서 오름차순 정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이 동일한 경우가 또 있네요. 그럼 다시 정렬 눌러서 반이 오름차 그 다음 기준 추가
그 다음은 동일했을 때는 성별을 기준으로 또 오름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딸깍 눌러가지고요. 데이터에 보시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표 1에서 반별이면 우리는 그룹화 항목의 반이고요. 출석 일수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평균의 출석 일수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성별별 성명의 개수라고 합니다. 다시 부분함을 눌렀을 때 반이 아니라 성별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개수의 필요없는 거 체크 풀고 성명.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분합을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될지를 체크를 풀어야 되겠죠.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부분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답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기타 작업 차트 문제입니다. 자, 차트 문제 첫 번째 보시면 C17부터 C21 영역이래요. 그러니까 C17부터 C21 영역, 이 영역을 중국 CNY로 추가를 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컨트롤 C 복사하면 되고요. 차트에다 눌러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열 2로 뜨는데요. 자, 얘를 다시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계열 2 대신에 글자를 고치면 돼요. 그래서 편집 눌러서 중국 가로 열고 CNY 괄호 닫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이름이 바뀌어 나오죠. 확인. 그 다음에 얘를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CNY 요것을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으로 체크하시면은 차트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 2번. 이 위에 있는 이 계열 추가 시 요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가로의 축이 똑같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가 건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 세로축의 제목을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차트 쪽에 보시면 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서 축 제목이라고 있습니다. 딸깍. 그 중에서도 기본 세로에다가 눌러주시면 되고요. 딸깍. 이 축 제목을 B2셀과 연동하래요. 그래서 수시 입력줄에다 는 해놓고 B2 하고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연동이 되고요. 자, 얘를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텍스트 방향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텍스트 옵션에서 요거 텍스트 상단 누르시면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의 최소값은 1150으로 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세로축 딸깍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축서시 축 옵션, 최소값을 1150 엔터, 그 다음 최대값은 1250 엔터, 주단위는 10이고요 10 엔터. 범례는 범례 서식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얘가 옆에 있는 것이 아까 범례였죠. 그래서 범례 딸깍 누르고 위치 위쪽으로 올립니다. 다음에 미국 USD 계열의 선을 완만한 선으로 하겠대요. 이 파란색이 미국 USD죠. 딸깍 눌러놓고 여기서 채우기 및 선에 완만한 선에다 체크해 주시고요. 표식 옵션을 삼각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미국 USD 계열의 3월 16일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 값이래요. 그래서 얘를 하나, 둘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딸깍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면 되고요. 이 위치를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해 놓고 레이블 옵션에서 그 다음에 위치를 아래쪽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가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차트 우리가 5개의 조건이 다 끝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2번 매크로 문제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2고요.
자, 여기는 E6부터 L33.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뭔가를 매크로를 하라 돼 있는데, 1 셀값이 1과 같은 경우는 영문 대문자 O로 표시하고요. 셀값이 0과 같은 경우는 영문 대문자 X로 나오게끔 매크로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의 단추 이용을 해서 P2부터 C3 영역에다가 생성한 후에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입력을 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적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래요. 그러니까 1일 때가 O고 0일 때가 X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적을 때 셀 서식에서 대괄호 는 1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대괄호 닫고 큰 따옴표 대문자 O 다시 큰 따옴표를 닫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컴마 그 다음에는 대괄호 는 0일 때 다시 대괄호 닫고 그럴 때는 큰 따옴표 X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대로 셀 서식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1일 때 0이고 0일 때가 X다. 이렇게. 그럼 다시 일단 단추부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는 B2부터 C3에다가 입력을 한대요. 요만큼에다가. 그래서 저는 미리 이만큼 범위를 잡아놓고 개발 도구 삽입에 단추가 있죠. 딸깍 Alt 누르고 드래그입니다. Alt를 눌러야지만 그 셀에 딱 들어가요. Alt 누르고 드래그. 그럼 매크로 이름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서식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 확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 6셀부터 L33까지 쫙 잡아주고요. 그 상태로 셀 서식을 들어갔을 때 사용자 지정. 그래서 얘는 아까랑 똑같이 대괄호는 1일 때 대괄호 닫고 그러면 우리는 큰 따옴표 알파벳 대문자 O로 표기를 하겠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은 대괄호는 0일 때 대괄호 닫고 그러면 큰 따옴표 X로 표현하겠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확인이요. 그러면 이게 1일 때 0일 때가 다 바뀌죠. 그 다음에 다 끝나면은 이런 빈셀 하나 누르고 기록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바꿀게요. 단추 1을 오른쪽 클릭 텍스트 편집을 해가지고요. 여기다 글자 쓰는 것은 서식 적용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것을 셀 서식을 잠깐 풀어보면 되는 거죠. 여기를 셀 서식을 애초에 주지 않았던 걸로 지웠다가 이 버튼을 딸깍하고 클릭했을 때 바뀌면 내가 매크로를 잘 한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M6부터 M33 M셀이면은 여기서 출석이죠. 이 출석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단 또 단추를 E2부터 F3 영역에다 입력을 하래요. E2부터 F3를 미리 범위를 잡아놓고 개발 도구 삽입에 단추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Alt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이 있죠.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그래프 보기가 되겠죠. 기록 확인까지.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M6부터 M33까지를 잡아놓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을 하래요. 새 규칙에 보시면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이라고 있고요.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 그 다음에 최소값은 100분위 수, 그 다음에 20으로 바꾸면 되고요. 최대값은 100분위 수 80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막대 모양은 채우기가 그라데이션 채우기고요.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바꾸면 되죠. 더 이상 조건이 없으니까 확인. 자, 다 끝나면 이렇게 빈셀 하나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록 중지, 이 하단도 기록 중지예요. 이것도 아까 눌렀을 때요.
자, 그 다음에 이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텍스트 편집해서 글자 지우고 그래프 보기. 자, 확인은 우리가 조건서식에서 규칙을 지워보면 돼요. 그래서 선택한 셀에 여기서 그냥 시트 전체로 한번 지울게요. 지웠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매크로 작업도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 기타 작업 3이 이제 프로시저에서 마지막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프로시저 문제 같은 경우는 1번과 3번은 그래도 풀만해요. 근데 보통 이제 가운데 껴있던 2번이 시기적 굉장히 길어지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가 총 15점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최소는 5점만 만다 생각하고요. 많게는 10점까지, 즉 한 문제에서 두 문제만 맞춘다 보시면 되고 세 문제까지 굳이 다 여러분들 완벽하게 푸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운데 2번이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번은 그냥 포기하고 넘어간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기타 작업 3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팡팜 요금 관리 단추를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는 설정한대요. 그래서 지금 눌러도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이게 폼이 나오게끔 하고, 그다음 폼이 초기화, 이니셜라이즈가 되게 되면 CMB 구분 목록에는 M6부터 M8까지 값이 표시가 되고, 보호자 동반은 OPTU가 초기 값으로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 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에다 체크를 해놓고요. 이 팡팜 요금 관리 버튼을 더블 클릭 따닥. 그럼 다시 이렇게 프로시저가 띄워지죠.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죠. 팡팡 요금 관리 점 보이게 하다 쇼 하고 F5번을 한번 눌러보시면 일단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폼 자체가. 그래서 몇 가지 폼이 나타나는 설정한 거고요. 자, 폼이 초기화되면을 해야 됩니다. 여기 X 닫고, 자, 옆에 보시게 되면 팡팜 요금 관리라는 폼이 있어요. 다시 더블 클릭. 자, 요 폼 중에서도 요 바깥에 라인이 있을 겁니다. 이 바깥에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따닥. 그러면 이제 유저 폼을 클릭할 때라고 하는데, 우리는 폼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니셜라이즈가 되면 요걸로 바꿔주시고요. 그럴 때 CMB 구분 목록에는 M6부터 M8 영역의 값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CMB 구분점 로우 소스로 들어가죠. 로우 소스는 큰 따옴표 M6부터 N8까지의 범위가 들어가겠다. 해놓게 되면 F5번 눌렀을 때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그 M6부터 N8이라는 소리가 이 엑셀에서는 요 끄트머리에 있는 여기 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눌렀을 때 클릭을 하면은 요 내용이 이쪽 폼으로 지금 들어가게끔 우리가 만들어줬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닫고요. 자, 그 다음에 보호자 동반은 OPTU가 초기 값으로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그러면 여기다 쓰는 것은 OPTU라는 것이 는 true다. true라는 게 여기서 사실이 아니라 체크를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F5번 누르게 되면 바로 보호자 동반의 U가 처음 기본 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1번이고요. 2번은 제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일단 3번부터 먼저 할게요. 3번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래요. 다시 얘를 디자인 모드 눌러서 버튼을 더블 클릭 따당 열어주고요. 그 중에서도 팡팡 요금 관리 폼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종료를 누를 때죠. 종료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CMD 종료를 클릭을 할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띄워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쓰는 것은 MSG 박스라고 쓰셔야 됩니다. 메시지 박스가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재 날짜랑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ow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now, 컴마. 버튼도 어차피 확인 버튼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정석은 VB OK only라는 이
코드를 쓰셔야 되겠지만 이걸 안 써도 어차피 기본값은 확인 버튼이에요. 그래서 다시 컴마 하시면 되고, 타이틀은 큰 따옴표 등록 화면을 띄우고 종료합니다. 마침표 큰 따옴표까지 닫아주시면 되고 엔터.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이것이 폼이 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꺼지다 해서 언로드 미까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F5번 눌렀을 때 종료를 딸깍 누르면 지금 날짜랑 시간까지가 나오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폼이 닫히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또 5점을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2번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팡팡 요금 관리를 폼을 눌렀을 때요, 뭐 구분 뭐라고 채우고, 아동명도 뭐 수영쌤 이렇게 채우고, 입장 시간도 뭐라고 채우고, 퇴장 시간도 뭐라고 채우고 해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이 엑셀에 이걸 값이 적히게끔 우리가 하라는 소리예요. 현재 구현을 하라. 그러면 일단은 구현을 해볼게요. 디자인 모드로 다시 버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팡팡 요금 관리 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등록을 클릭할 때입니다. 등록에다 더블 클릭이요. 그럼 프리미엄 서버 CMD 등록을 클릭할 때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변수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8행, 그 다음에 이제 9행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조금 잡을 겁니다. 자, 변수 이름을요, 여기다가 입력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행은, 자, 이 표가 위에 표 1번이라고 글자가 써져 있기 때문에 B4셀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는. 그리고 만약에 이 표 1이라는 게 요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기준은 B5부터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B4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 표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입력행은 대괄호 B4 대괄호 닫고 점 row, 즉 B4셀이 행으로 몇 번째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대괄호 B4 대괄호 점 current region 점 rows 점 count 하고 엔터 치시면은 자동으로 대소문자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뭐뭐는 할 때, 특히 A는 B 할 때 A랑 B가 같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B가 A 쪽으로 종속된다,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B4.로우 하게 되면 B4셀이 행으로 몇 번째냐, 행으로는 네 번째죠. 그래서 이게 4입니다. 4 더하기 B4.currentRegion.rows_count, B4셀부터 이어져 있는 rows, 행들을 카운트 세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어져 있는 건 뭐예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러니까 요게 4고요. 앞에도 4였습니다. 4 더하기 4는 8이죠. 즉 우리는 8행부터 입력을 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입력행이다 라는 소리예요. 현재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이제 요 구문 하나만 외워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거의 웬만큼 동일하게 써져요. 그래서 항상 입력행은 뭐 블라블라블라 점 row 플러스 블라블라 점 current region 점 rows count, 이거는 그냥 하나를 필수적으로 조금 암기를 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응시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8행부터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얻다가 셀에다 입력을 할 거죠.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셀스 괄호 열고 로우 인덱스라고 합니다. 로우 인덱스. 이 로우 인덱스가 아까 8이었죠. 이 8을 8이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8을 변수로 우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입력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행 컴마 컬륨 인덱스, 가로는 몇 번째냐? 가로로는 A열이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1, 2죠. 두 번째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행 컴마 2 괄호 닫고 는, 여기서 는이 같다라는 소리가 아니죠. 어떤 A라는 것이 있으면 A가 이 짝으로 들어간다라는 소리로 해석을 합니다. 얘랑 얘랑 서로 같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는 두 번째 뭐가 들어가면 구분이 들어가요. 유치, 초등. 그럼 우리는 뭐해? 이 팡팡 요금 관리에 여기서 유와 유치, 초등이라는 이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 구분하고 기본 요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칸에 지금 두 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구분이기도 하고 기본 요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짓기 위해서요. 컬룸이라는 걸 써서 앞에서부터가 여기가 0번째고요.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종의 공식화된 거예요. 컬룸이라는 속성을 쓰게 되면 무조건 앞에 있는 열이 0번이고요. 뒤에 있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세일스 입력형, 2는 우리가 폼으로 보게 되면 요 아닌 것들을 좀 닫고 볼게요. 요 폼에 요 값이 들어가야 돼요. 요 값이. 그래서 요 값은 CMB 구분이잖아요. 컨트롤명은 CMB 구분. 그래서 프로시저로 나타내게 되면 CMB 구분 점 컬륨, 그것이 아까 제가 0번째부터 스타트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인해보면 F5번. 자, 여기서 만약에 유치를 누르고 등록을 누르면 들어가죠. 요렇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가 0번째고 여기가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안 해주시게 되면 값이 이상하게 들어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시 셀즈 괄호 열고 입력행 컴마 세 번째에 들어가는 것을 찾아야죠. 세 번째면 1, 2, 3이잖아요. 아동명, 아이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동명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아동명이 엑셀 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의 컨트롤명은 뭘까요? 얘는 txt 아동명입니다. 코드 작성할게요. 이 세 번째는 txt 아동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들어가는 걸 잠깐 봐야 되는데, 자, 이 네 번째는 보호자 동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U를 체크했으면 U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무가 체크가 됐으면 무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if문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if문.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셀스 네 번째가 아니고요. if 만약에 optu라는 것이요 는 체크가 됐어요. true입니다. true가 사실이 아니라 체크를 했다라는 걸 봐요. true면 then 우리는 셀스 괄호 열고 입력행 컴마 네 번째에다가는 U라고 작성을 하겠다라는 소리고요. 만약에 else 아니면 우리는 셀스 괄호 열고 입력행 컴마 네 번째에다가는 무라고 작성을 하겠다. 그리고 and if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마무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실행을 했을 때 여기다 만약에 초등 아동명 수영쌤 만약에 무라고 체크했어요. 무 등록 그러면 이렇게 무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유면은 유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다시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있으니까 다섯 번째를 볼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기본 요금이죠. 기본 요금. 이 기본 요금이 아까 여기에 있는 기본 요금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번째고 첫 번째였으니까 컬륨이라는 속성을 써서 첫 번째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셀스 요 폼이 닫아져야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셀스 괄호 열고 입력행 컴마 다섯 번째는 아까 여기서 눌렀을 때가 CMB 구분이죠. 지금 CMB 구분. 그래서 CMB 구분점 컬륨 속성을 써서 첫 번째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F5번 확인을 눌렀을 때 초등 아동명 뭐 이번엔 수0으로만 할게요. U 하고 등록을 누르면 초등 같은 경우는 4,000원이죠. 등록을 누르면 4,000원이라고 떠야 정상이죠.
자, 계속 진행할게요. 이거 닫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셀스 괄호 열고 입력된 컴마 여섯 번째에다가는 이 엑셀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는 입장 시간, 그 다음 일곱 번째는 퇴장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이 적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엑셀로. 자, txt 입장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txt 퇴장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옮겨 적을게요. 여섯 번째는 txt 입장 시간, 그 다음에 셀스 괄호 열고 입력된 컴마 일곱 번째는 txt 퇴장 시간. 그래서 일곱 번째까지 끝났고요. 이제 여덟 번째가 요금이 남았는데, 이 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를 살펴보면 퇴장 시간에서 시간을 빼고요. 빼기 입장 시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기본 요금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1시에 입장을 했고 퇴장이 3시예요. 2시간 이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 빼려고 그러면 퇴장 시간 빼기 입장 시간을 지금 한 거죠. 15시 빼기 13시. 그러면 2가 남는데 그 2를 기본 요금하고 곱해주는 거죠. 기본 요금. 그러니까 유치원이었으면 아까 3,000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00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6,000원이라는 답이 지금 나온 거죠. 요 첫 번째가 한샘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다시 전개만 해주면 돼요. 다시 이제 프로시저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셀스 괄호 열고 입력행 컴마 여덟 번째에 값이 들어가는 것은 는 수학에서는 먼저 괄호를 씌운다는 의미가 먼저 계산한다는 뜻이죠. 자, hour 시간에서 시를 빼주겠다. 괄호 열고 어디에서 txt 퇴장 시간으로부터 괄호 닫고 마이너스 다시 hour 시를 분리하겠다. 괄호 열고 어디로부터 txt 입장 시간으로부터 한 번 더 괄호 닫으면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15시 빼기 13시 한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기본 요금인데 아까 우리가 기본 요금을 구했던 게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본 요금이었습니다. 입력된 컴마 다섯 번째, 그래서 컬륨 속성 첫 번째 거가 기본 요금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끌고 오면 되기 때문에 얘를 쓸 때는 셀스 괄호 열고 입력된 컴마 다섯 번째라고 말을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확인해 볼게요. F5번. 자, 저는 초등학생으로 갈 거고요. 아동명, 수영, 그 다음에 보호자 동반은 무로 할게요. 자, 입장을 우리가 12시에 했어요. 퇴장을 17시에 했어요. 그럼 결론은 우리가 여기서 있었던 거는 몇 시일까요? 3시간을 있었죠. 아니 4시간 5시간이죠. 하나 둘 셋 넷 5시간. 5시간이면 곱하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등록을 시키게 되면 2만원이라고 나와야 정상이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종료 버튼을 누르면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가 뜨고 현재 날짜랑 현재 시간이 뜨고 확인까지 하면 닫히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프로시저 1번, 2번, 3번까지를 정확하게 다 풀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2번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2번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우시면은 이거 빼고 다른 거 쉬운 1번과 3번을 맞추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2021년 커말 1급 엑셀 A형 샘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